영하 30도의 혹한과 1.5m의 눈이 쌓인 노르웨이 레나 훈련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차의 절대 기준으로 군림하던 독일의 러파르트 2와 신흥 강자로 떠오른 한국의 K2 흑표가 마주선 순간 사람들은 이미 승자가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차 명가라 자부하던 독일 측은 단 한 대의 기기 결함에 당황하며 사실상 평가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무명의 도전자였던 한국 전차의 맹렬한 질주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쇠로 만든 기계가 아니라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는 필사적인 의지를 현장에서 증명해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르웨이 정부조차 경악하게 만든 K2 전차의 압도적인 사격 능력과 기동성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서방 최고의 전차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일 때 어떻게 한국의 흑표만이 폴란드 전차병들의 기고만장한 자신감이 될 수 있었는지, 기술적 오만과 현장의 간절함이 부딪혔던 그 뜨거운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 기술이 도달한 새로운 정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 동토에서 펼쳐진 시험평가의 핵심은 단순한 명중률을 넘어선 한계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군이 제시한 사격 거리는 2.7km로 이는 일반적인 전차 교전 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였으며, 표적의 크기 또한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더욱이 고정된 목표물이 아니라 운용자가 임의로 표적을 세우고 눕히는 가변적 방식이었기에 전차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장치의 성능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K2 흑표는 디지털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이 독자 개발한 사격 통제 장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측풍 감지 센서, 그리고 전차의 미세한 기울기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탄도 계산기를 하나로 통합하여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전차병이 조중형 안으로 적을 포착하는 찰나의 순간 시스템은 이미 최적의 사격 재원을 산출해냈고, 그 결과 K2는 세 발의 사격 기회에서 모두 표적 정중앙을 꿰뚫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전세계 전차의 교과서라 불리던 독일의 러파르트는 조준 실패와 시스템 오작동을 반복하며 현장의 평가단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차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수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시스템이 오차없이 작동하도록 수십 년간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0.7km 밖의 작은 점을 타격하는 것은 단순히 포를 잘 쏘는 것이 아니라 전차에 탑재된 모든 디지털 감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은 한국 전차가 보여준 정밀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이는 이후 폴란드에서 진행된 4km 사격 평가에서 9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기술의 승리는 곧 K 방산이 아날로그 감성에 의존하던 과거의 전차 전술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가장 정밀한 무기가 곧 아군을 보호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격장 주변을 가득 채웠던 화약 냄새와 정적 속에서 들려온 명중의 신호음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전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K2는 단순한 철갑 기계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가까운 판단력을 갖춘 스마트 플랫폼으로서 그 가치를 입증하며 전 유럽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방산 강국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대한민국의 정교한 기술력이 채워가는 역사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격의 승리는 시작일 뿐이었으며, 이어지는 기동 테스트에서는 더욱 믿기 힘든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사격 성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K2 흑표의 진가는 눈 덮인 험지 기동 테스트에서 더욱 압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르웨이의 겨울은 단순히 추운 것을 넘어 1.5m 이상 쌓인 눈과 얼어붙은 지면이 전차의 진격력을 시험하는 최악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무게가 70톤에 육박하는 독일이나 미국의 전차들이 무거운 장갑 때문에 눈더미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55톤의 기민한 몸집을 가진 K2는
마치 설원을 달리는 맹수처럼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시선을 강탈한 핵심 기술은 바로 K2만의 독보적인 암 내장형 현수 장치인 ISU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장치는 전차의 바퀴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차체의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덕분에 K2는 거친 안반 지대나 깊은 눈길에서도 차체를 최적의 각도로 유지하며 접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사로 기동 테스트에서 K2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방의 네로라 하는 전차들이 엔진 과부하를 우려해 지그재그로 조심스럽게 산을 오를 때 K2는 강력한 가속력을 바탕으로 직선 방향으로 단숨에 고지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폴란드에서 진행된 드래곤 24 훈련, 당시에는 더 믿기 힘든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가파른 언덕 중간에서 갑자기 멈춰 선 K2가 뒤로 밀리지 않고 다시 부드럽게 제시동을 걸어 정상까지 올라가는 묘기를 선보인 것입니다. 이는 변속기와 엔진의 조화가 완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며, 이를 지켜보던 폴란드 전차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고 만장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전차병들은 감히 시도조차 못할 기동을 우리 전차는 일상처럼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동성은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산악 지형이 70% 이상인 한반도에서 적의 머리 위를 타격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세우는 독특한 자세를 연마해 온 K2의 유연함이 이제 유럽의 평원과 숲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노르웨이 육군 측은 전차가 뒤집힐까봐 속도를 줄이라고 요청할 정도로 우리 전차의 과감한 질주에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좁은 국토와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쏟아부은 고뇌의 시간들이 결국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통하는 최강의 기동력으로 치환된 셈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무기는 단순히 강력한 화력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형에서도 병사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K2는 가장 똑똑하고 민첩한 전차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기동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지사오며 0.1%의 오차를 줄여나간 수많은 연구원들의 열정이 녹아 있습니다. 단순히 쇠와 기름으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향한 집념이 빚어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K2가 설원 위에서 써내려간 기적같은 기록들은 K방산이 이제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전 세계 국방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술적 한계를 넘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대한민국 전차의 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압도적인 질주는 단순히 한 대의 전차 판매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력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거대한 파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K2 전차의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 사실 십수년에 걸친 눈물겨운 인내와 사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산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개발 과정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도 치열했던 구간으로 기억됩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국산 엔진과 변속기는 가혹한 성능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멈춰 서기 일쑤였으며, 이로 인해 양산 계획이 수차례 지연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구원들은 국산화라는 거대한 명분과 당장 실전 배치가 시급하다는 현실적인 압박 사이에서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엔진의 실린더가 터져 나가고 변속기 기어가 깎여 나가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외산 엔진을 그대로 쓰자며 회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기업의 기술진은 현장에서 먹고 자며 단 1%의 결함이라도 잡아내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군의 생명을 책임질 심장을 만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결국 완전한 국산 파워팩을 완성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독일제 파워팩을 혼용하는 유연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고, 이 선택은 역설적으로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기술적 완벽주의에만 함몰되지 않고 실전에서 즉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낸 실용주의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창원의 생산 공장 한편에는 머리가 희끗해진 노년의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K2가 노르웨이의 설원을 질주하고 폴란드의 광활한 평원을 누비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청춘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들에게 K2는 단순한 철갑 기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친 자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 강국이라는 칭호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보낸 수천 개의 밤이 모여 비로소 세계 최정상급 전차에 자존심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기록과 극복의 서사는 K2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이 한국에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사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낸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책임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쇳덩어리 속에 흐르는 뜨거운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고만장한 폴란드 전차병들의 환호성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고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기술의 자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K2는 그 고통의 시간을 딛고 일어서 전 세계의 국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묵직한 강철의 심장이 내뿜는 고동소리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했음을 알리는 승전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술적 한계를 넘어 영혼을 담아낸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가장 찬란한 기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성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수많은 영웅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헌신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의 거대한 신화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별 무기 체계의 뛰어난 성능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방 지형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전 유럽의 선택을 받는 현상의 이면에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연대와 신뢰의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형성된 K9 유저그룹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북유럽과 동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동일한 무기 체계를 공유하게 되면서 이들은 서로의 부품을 빌려주고 정비 기술을 교류하며 전술 교리를 함께 연구하는 하나의 거대한 국방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특정 국가의 무기를 일방적으로 수입하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한국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이고 실질적인 군사 협력 체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기존의 방산 대국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핵심 정보를 감추거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고객국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사양으로 무기를 즉각 개조해주는 현지 최적화 전략은 물론 기술 전수와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폴란드가 단순히 K2 전차를 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국내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K2PL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은 한국 방산이 지향하는 상생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국의 태도는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국가들에게 단순한 무기 구매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과 국방 자립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확보된 가격 경쟁력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납기 속도는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공급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당장 내일이라도 전선에 투입할 전차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한국은 언제든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병기창이 되어준 셈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압도하는 파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스스로 우리와 손을 잡고 싶게 만드는 포용력과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K2와 K9는 이제 단순한 철갑의 무게를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전하는 평화의 약속이자 기술 공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궤도 차량들이 유럽의 숲과 평원을 가로지르며 만들어내는 길은 곧 대한민국
국방 외교의 새로운 영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70년 전 외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자유진영이 안보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국가로 우뚝 섰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과 신뢰에 의지하게 만드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강철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정과 책임감이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결국 독일과 미국이 경고했던 시장 점유율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위대한 도약의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연대의 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전장에서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게 만드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K 방산은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신뢰의 기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져 대한민국 국방의 역사를 더욱 찬란하게 빛낼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보았던 노르웨이의 차가운 설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곳에서 거침없이 눈폭풍을 뚫고 질주하던 K2 흑표의 궤도 소리는 사실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전차병들이 수십 년간 가슴속에 품어온 뜨거운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독일의 전차가 멈춰섰을 때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단순히 기계를 파는 비즈니스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술로 우리 국토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자주 국방의 염원과 내 가족을 지킬 무기를 만드는 마음으로 쇠를 깎아낸 정성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무기를 부러워하며 뒤를 쫓던 추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강철의 방패가 폴란드의 평원을 지키고 북유럽의 혹한 속에서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K2 전차의 육중한 장갑 속에는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밤을 지사우며 흘린 땀방울과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삼켰던 눈물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낀 이 벅찬 자부심은 단순히 수조 원의 수출 계약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국방의 새로운 표준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철은 차갑지만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영상 내내 우리가 확인했던 폴란드 전차병들의 당당한 미소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도달한 세계 최정상의 높이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하며 더 따뜻한 기술로 전 세계 평화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놀라운 여정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깊은 긍지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국방기술은 더욱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뻗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강철 심장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국방 기술진들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조차 긴장하게 만든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의 실체와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신화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